와, 여러분, 평당가가 지금, 근데 이거, 잠깐만요. 이거 맞나? 이게 130만원이면 지금 엄청 저렴한 거거든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봉황새가 우리 공장을 지금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우리 본부지, 상당히 입지가 괜찮죠? 이렇게 단순 계산했을 때 평당가가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점을 유심히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공장 투자의 진심인 남자 셔리형입니다. 자, 오늘 또 저와 함께 경매로 나온 공장 물건을 살펴보시면서 공장에 대한 정확한 가치 판단을 하는 연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물건 볼 때 각 공장마다 다 갖고 있는 특성이 다르죠. 입지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구조, 층수, 건물 평수, 형태, 진입도로, 여건, 겸사 등등 정말 많은 것들이 다 다릅니다. 물건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생긴 이 공장이 도대체 얼마나 할까? 우리가 이거를 낙찰을 받고 임대를 주고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 정확히 어느 정도의 거래가 될 것이며 그거에 따른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게 처음에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근데 임장을 많이 하고 물건을 많이 보면 볼수록 기준들이 잡히기 때문에 훨씬 공장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는 눈이 길러지게 됩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물건 역시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사랑리에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사랑리에 나왔던 경매 물건을 같이 살펴봤었습니다. 자, 사랑리는 어떤 입지적인 특성이 있었죠? 서쪽에 위치하면서 서쪽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살짝 더 변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장 창고에 대한 수요가 도시와 붙어있는 공장 밀집 지역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상황, 제조업의 업황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공장 창고를 찾는 그 수요가 사랑리까지 많이 내려오기도 하고 내려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입지의 특성을 이해하고 개별적인 물건을 바라봐야 적정한 가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먼저 경매정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사건번호 2024경 61401번입니다. 소재지는 화성시 장안면 사랑리에 위치해 있고 물건 종별은 공장이고 토지 면적이 1553평입니다. 일단 대지 면적이 큽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도 801평이고 이따가 건물 현황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본 공장 건물들도 있고 약간 창고 스타일로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합해서 지금 800평이 나오고 있는 거죠. 가끔 가다가 여기 토지 지분 이거를 보시고 이제 이거 지분 물건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공장 같은 경우에는 진입 도로를 보통 지분 소유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 필지를 지분으로 소유를 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 물건이고 만약에 공장 용지 그 본부지 있죠. 공장에 앉아있는 본부지의 필지가 공동 소유로 되어 있다. 그 중에서 일부 지분만 나왔다 했을 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보통은 공장 용지, 즉 본부지는 단독 소유로 나오게 되고 진출입에 필요한 진입로만 지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토지 지분이라고 명기된 거는 크게 문제될 게 없죠. 자, 최초 감정가는 30억 5천만원가량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기계기구 감정가가 약 한 1억 3천 정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과 토지에 대한 순수한 감정가를 확인을 하려면 기계기구로 잡혀있는 금액을 먼저 빼고 살펴봐야 됩니다. 한 차례 유찰되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11월 9일날 시작 가격은 21억 3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2회차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공장의 평당 가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1억 3,300만원. 여기에서 아까 기계기구가 1억 3천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거를 빼준 다음에 그러면 20억이죠. 이거를 토지 면적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 공장의 평당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553평. 와, 여러분, 평당가가 지금 129만원, 13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 잠깐만요. 이거 맞나? 이게 130만원이면 지금 엄청 저렴한 거거든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1차 감정가 30억 5천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당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0억 5천만원 빼기 기계기구 1억 3천, 그 다음에 토지면적 1553평. 와, 이게 지금 감정의 기준으로 했을 때도 지금 190만원 정도거든요, 평당 가격이. 그러면 일단은 감정가 기준으로 하나, 이번에 2회차 21억 3천 기준으로 하나, 지금 평당 가격이 120, 180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물건이 가격만, 평당 가격만 봤을 때는 지금 엄청 저렴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좋아할 게 아니라 감정가 1차에서 왜 유찰이 됐을지, 이 물건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단순 계산했을 때 평당가가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점을 유심히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공장의 진정한 가치평가를 잘 내릴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물건 더 살펴보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 감정가 기준으로도 지금 평당 190이고 2차 최저가로도 120만원 정도면은 와, 일단은 가격은 진짜 너무 저렴합니다. 너무. 매각 토지와 건물 현황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토지 같은 경우에는 총 5필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 위에 2필지는 공장 용지고요. 나머지 3필지는 도로입니다. 도로. 그래서 공장 부지와 도로를 합해서
총 1553평이고 도로 필지가 지금 50평, 뭐 8평, 9평, 그다음 160평 이렇게 좀 큰 것 같은데 요거를 다 대략 합산을 하면 지금 218평 정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본부지는 1336평 정도 되죠. 자, 그럼 본부지가 1336평 정도고 도로가 218평이면은 얼핏 봐도 지금 10%가 훌쩍 넘어가는 지분율이죠. 일단 도로 지분율을 한번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도로 면적 218평, 그리고 전체 면적이 1554평이었죠. 자, 14%네, 14%. 자, 지금 도로 지분율이 14%입니다. 우리가 보통 공장 물건을 평가를 할 때 적정한 도로 지분율의 맥스를 10에서 10% 초반 정도라고 보통은 보고 있는데 15%까지도 본부지와 같은 가격에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작년까지 토지와 공장 가격이 급등을 해오면서 도로 지분율이 10%를 넘어서 한 15%까지는 본부지와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10% 조금 넘어가도 본부지랑 같이 동일한 가격에 거래를 하긴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경기가 조금 안 좋고 금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이 지분율이 한 15%까지 나온다는 거를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조금 더 공정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는 게 안전하겠죠, 아무래도. 자, 우리 물건이 왜 이렇게 도로 지분율이 일반적인 물건에 비해서 많은지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차선 국도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요 이면도로를 타고 본부지까지 쭉 올라가는 거죠, 지금. 근데 이 길이와 면적이 적지가 않습니다. 본부지가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공장 입구까지 진입로를 따야 됐고, 그렇게 따다 보니까 지금 입구에서 2차선 변까지 도로의 면적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건물 면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602평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일단 건물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A동이 하나 있고 B동 하나 있고 C동 있고 D동 총 4개의 건물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동은 단층 공장이고 지금 B동도 단층이죠. 지금 C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층짜리 건물로 되어 있고 다시 D동은 단층 공장입니다. 그래서 건물들을 좀 이렇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찬찬히 살펴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구조가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A, B, D동은 공장 건물이고 C동은 3층짜리 해서 1층에 창고랑 화장실 같은 게 있고 2, 3층을 사무실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A와 D동 사이에 이렇게 창고로 해서 94평 정도 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건물의 구조를 조금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야 물건을 분석할 때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매 정보지에 나와 있는 건물 현황을 이렇게 각 건물별로 표시를 해가면서 확인을 하면은 그나마 처음에 좀 많이 덜 헷갈리죠. 사용 승인일을 살펴보면 지금 첫 번째 A동 같은 경우에는 2003년하고 12년도가 있죠. 두 개가 있습니다. 본 건물 공장은 2003년식이고 여기 밑에 B동도 2003년식이죠. 그래서 지금 이 두 개가 같은 날짜로 사용 승인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12년도에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밑에 또 12년 12월 28일 동일 날짜로 이렇게 한 세트가 있죠. 그리고 가운데 이 3층짜리 건물은 16년도 4월 달에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의 어떤 건축 순서를 대략적으로 또 파악할 수가 있죠. 자, 이 공장은 그리고 제시외 건물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뭐 여러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요건 역시도 현장 임장을 하시면서 정확히 하나하나 표기를 해가면서 체크를 하면은 그나마 처음에 헷갈리지 않고 잘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건물 면적이 제시외 건물 200평 그리고 본 건물들 해서 600평 이렇게 하니까 총 800평의 건물 면적이 나오는 거죠. 여기 보시는 대로 기계 기구로 해가지고 약 1억 3,500만원이 감정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것들을 다 합쳤더니 감정가가 30억 5천 정도 나오는 거죠. 자, 경매 정보지에 나와 있는 사진을 먼저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이거 무슨 옛날에 무슨 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성. 자, 여기 성벽 1단 성벽이 있고 2단 벽이 하나 있고 또 3단 성벽이 하나 있고 이 성체 안에 가장 깊숙하고 안전한 곳에 본 건물이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뭔가 웅장하죠. 성을 보는 것 같고. 근데 그 말인즉슨 이게 지대가 좀 많이 높이 있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공장의 입구에서 조금 떨어져서 찍은 사진이고 여기 왼쪽에 3층짜리 건물이 하나 보이고 여기 단층 공장들의 모습이 얼핏 보입니다. 자, 공장 마당 안쪽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이거는 진입도로에서 찍은 사진인데 야, 이게 경사는 생각보다 여기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보강토 공사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지대가 좀 높이 있는 것 같죠. 여기에 보강토가 한 단이 있고 여기 위에 또 한 단이 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여기 앞에 있는 보강토 여기 면적도 지금 우리 본부지에 들어가는 면적이에요. 그 말인즉슨 필요 없는 땅이 붙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올라와서 지금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보강토 여기 위에가 본부지고 아까 필요 없는 요만한 땅이 지금 딸려 있는 거죠, 같이.
이 사진도 마당에서 바라본 공장동의 모습이고, 공장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위에 이제 창고식으로 공사를 해놓고 작업 및 적재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건 공장 내부의 모습이죠. B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얼핏 봐도 층고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판넬 하나가 보통 1m이기 때문에 지금 5개 정도가 들어가고, 첨화선 기준으로 했을 때는 5m 층고가 조금 안 나오는 높이입니다. 그리고 호이스트를 걸 수 있는 까치발 브라켓이 설치가 안 돼 있죠. 또 하나의 특징은 지금 빔이 조금 얇아요. H빔의 이 두께가 다른 동일 평수 공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얇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이제 얇겠죠. 왜냐면 애초에 소유자가 이 공장동에는 호이스트를 걸지 않을 거기 때문에 굳이 애써서 두꺼운 빔을 장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얇은 빔을 쓰면서 건축비도 절감을 하는 겁니다. 이 사진은 C동 건물 뒤편에서 찍은 사진이고, 요거는 건물의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아까 그 3층짜리에서 1층 공간에 있는 창고 공간이고, 요거는 이제 2층의 복도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3층 내부의 모습. 자, 그리고 이게 D동이라고 해서 공장동이 또 하나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D동 내부의 모습인데, 자, 여기에는 지금 까치발 브라켓이 붙어 있죠. 그리고 주행 빔까지 걸려 있습니다. 확실히 아까 봤던 공장동에 비해서는 이 빔의 두께가 두꺼운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사진은 진입 도로의 모습. 이 사진도 입구의 모습이고, 여기도 진입 도로의 모습이죠. 이거는 아까랑 조금 비슷한 사진입니다. 구도가 입구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고, 이 땅이 본부지에 속해 있는 땅인데, 아까 진입도로 오르막에서 봤을 때 그 첫 번째 단에 있는 그 불필요한 땅이 있었죠.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장동의 또 다른 모습이고,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3층 건물의 모습, 이것도 3층 건물 옆에 있는 공장의 모습. 전체적으로 뭐 사진이 살짝 중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진입 도로의 모습, 얘도 진입도로. 이거는 제시회 건물의 모습이고, 이 사진은 공장 2개 동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제시회 건물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시회 건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사진도 제시회 건물. 이 사진은 3층짜리 그 건물 있었죠. 거기 옥상에 있는 제시회 건물의 모습입니다. 자, 이 사진은 A동과 D동 사이에 있는 그 공장 사이의 공간을 창고식으로 짜가지고 또 창고로 쓰고 있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렇게 창고를 짜가지고 공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도 아까 봤던 제시회 건물의 모습이고, 내각 물건에 포함되어 있는 기계기구의 모습입니다. 자, 이거는 호이스트, 요거는 수변전 설비의 모습이죠. 이것도 기계기구, 이것도 적치대의 모습, 얘도 마찬가지죠. 전체적인 모습이고, 또 여기 기계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컴프레셔를 놓고 쓰는 모습입니다. 자, 관정도 하나 있고, D동에는 5톤짜리 호이스트도 하나 걸려 있네요. 자, 이 사진이 이제 우리 필지의 전체적인 모습인데, 지금 보시면은 요게 이제 한바닥이고, 레벨이 아까 요 꼬다리 있죠. 꼬다리 본부지. 요게 이제 아까 불필요하다고 했던 그 땅의 위치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요런 데는 이제 진입도로의 필지죠. 자, 이렇게 보더라도 2차선 국도에서 이렇게 길다란 진입로로 본부지로 올라오는 모습이고, 건물 배치도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현장 영상을 한번 보면서 건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선 국도에서 지금 우리 물건지로 가고 있는 거고, 지난번에 우리 사랑리에 나와 있는 그 가구 공장으로 쓰는 경매 물건 있었죠. 지금 그 공장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건물. 이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가구 공장으로 쓰고 있던 경매 물건이었고, 요렇게 2차선에서 꺾어서 본부지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상당히 진입 도로 길이가 상당하죠. 이렇게 이 도로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본부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도로 지분이 200평이 넘어가는 거죠. 자, 일단은 올라가 보겠습니다. 도로의 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비좁은 느낌은 아닌데, 이게 차량이 이 부분은 지금 보시는 이 구간은 뭐 교체를 한다던가 하기엔 조금 힘든 것 같고, 여기 앞에 조금 올라가면 이제 폭이 좀 넓어집니다. 야, 근데 이 보강토 높이 진짜 높다, 그죠? 야, 뭐 아무튼 열심히 잘 쌓아 놔가지고 본부지는 평탄하게 이제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물건지의 본부지로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마당은 비좁은 느낌은 없어요. 이렇게 차를 주차를 해놓고서도 상당히 가운데 부분이 넓기 때문에 뭐 마당 공간이 비좁거나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자, 공장 입구에서 바라본 이제 진입로의 모습이고, 자, 여기 멀리 보이시는 이 도로가 2차선이었어요. 국도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안으로 이제 올라온 거죠. 야, 이거 보니까 되게 기네요, 진짜. 자, 이제 공장 마당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공장을 조금 사용을 하고 계셨어요. 이날 방문했을 때도 공장 안에서 이제 작업을 좀 한창 진행을 하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마당의 넓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뭐 비좁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입구도 이 정도면은 뭐 널찍널찍하죠. 주변에도 공장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건물이 이제 3층짜리, 그래서 2층 3층에는 사무실이랑 뭐 이런 용도로 쓰고 있고, 1층에는 행거도어를 달아서 창고로 쓰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입구가 되겠고, 요게 이제 D동이죠. D동. 그 다음에 여기 왼쪽 게 A동, 요 오른쪽 게 B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시외 건물들이 이렇게 붙어 있고, 처음에 이렇게 얼핏 봐가지고는 이게 무슨 동이 무슨 동인가 잘 구분이 안 돼요. 동이 막 서로 같이 붙어 있는 것 같이 생겨가지고 구분하기가 처음에는 조금 헷갈리는데, 현장을 이렇게 조금 보다 보면 이제 정확히 구분이 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 3층 건물 C동의 1층 내부 창고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비품 같은 게 좀 이렇게 되어 있고, 층고는 대략 뭐 한 4m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4m 정도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렉을 짜가지고 잘 쓰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공장이 뭐 하는 공장인지 보니까 요런 렉을 만드는 공장이더라고요. 뭐 아무튼 내부 상태는 생각보다는 괜찮았어요. 바닥은 이런 식으로 좀 사용감은 있었는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훌륭하죠. 자, 이제 마당을 보면 이 정도면 뭐 마당은 괜찮습니다. 사용하기에도 괜찮고. 자, 왼편에 이 건물이 D동이었죠. 여기에는 지금 이 안에는 5톤짜리 호이스트가 걸려 있었죠. 경매정보지 사진에는. 3층짜리 이 건물은 아무튼 잘 지어놨습니다. 이따가 내부도 한번 같이 들어가 볼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 공장 제조 면적 쓰시면서 하다 보면 뭐 이 정도 사이즈 규모인데 공장 뭐 컨테이너 갖다 놓고 사무실 쓰고 하기에는 많이 모자라죠. 이제 이쪽에는 살짝 이제 에폭시 포장이 이렇게 돼 있었어 가지고 이제 많이 사용을 해 가지고 많이 해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적재나 이런 것들을 따로 조금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제시외 건물 여기 하나 붙어 있고, 일단은 요 가장자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요 멀리 송전탑들이 보이죠? 이렇게 고압 송전탑이. 근데 이 정도 막 떨어져 있는 거는 사실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앞에는 신축 공장들의 모습이 보이고, 자, 잠깐 멈추고, 여기 이렇게 2차선 국도가 있고, 여기서 쭉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 요 귀퉁이 땅 보이시죠? 요거는 우리 본부지인데 사실상 지금 쓸모가 없는 면적입니다. 야, 진짜 도로, 와, 진입로는 진짜 깁니다. 길어. 근데 막상 여기까지 오면은 입구도 넓고 그렇게 또 진입하는 경사가 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름 뭐 그냥 쓸만은 한 것 같습니다. 예, 제시외 건물들의 모습. 무슨 이렇게 자재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나와 있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좀 어수선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특징적인 게, 요 본부지 땅에서 지금 이 에폭시 칠한 부분이 한 5cm 정도는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뭐 여기다가 약간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천막을 쳐서 쓰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여기 잠깐 뒤로 가보시면 여기 이렇게 바닥 가장자리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파이프를 박았다가 빼고 콘크리트로 이제 덮어버린, 예, 요런 부분들 있죠. 요런데 이제 파이프를 박았다가 필요가 없으니까 파이프 뽑은 다음에 이제 요거 쳐는 거예요. 옛날에는 조금 천막을 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이날도 현장에서 한창 작업이 진행 중이셨습니다. 소리 들어보시면 이제 작업 소리가 들리죠. 근데 이 정도 소리가 좀 조용한 편이더라고요. 여기서는 이따가 들릴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크게 이제 소리가 날 때도 있고, 뭐를 계속 막 이렇게 때리는 것 같죠. 철 같은 거를. 자, 아무튼 소음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장의 위치가 이면도로 타고 지금 계속 쭉 올라와가지고 거의 산 밑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작업할 때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업종들은 이렇게 약간 구석진대로 들어오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은 주변에 민가나 공장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은 이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맘 편하게 공장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물건 B동이었죠. B동인데 층고는 한 5m 정도 나왔어요. 5m 정도 나오고, 이게 뭐 철판을 자르는 기계 같았습니다. 그래서 철판도 철 같은 거를 막 자르고 있었고, 그래서 A동이랑 B동이랑 사이에 이렇게 이제 제시외 건물을 짜가지고 창고처럼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건물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 이렇게 적재도 해놓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비를 안 맞으니까 작업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좀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밖으로 살짝 나가 보겠습니다. 요까지 이제 천막을 쳐놓으니까, 천막이 아니죠. 요 제시의 건물로 이제 판넬로 지붕이랑 싸놓고 하니까 활용하기가 상당히 괜찮고, 여기 배수로인데 조금 뭐 꾸덕꾸덕하게 기름때 같은 게 좀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A동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A동으로. 여기 정면에 보이는 게 A동입니다. 옛날에는 공장들이 이렇게 한 밑에 1m 정도는 벽돌로 많이 쌌었어요. 자, 견고하게 이렇게 지붕을 설치해 놓으니까, 이게 공장 건물은 A동이 지금 150평이었죠. 근데 150평 이상 공간 활용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A동에 붙어 있는 게 한 90평이 좀 넘는 제시의 건물 평수였어요.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공장의 활용도가 많이 더 좋아지죠. 자, 여기도 역시나 층고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처마선 기준으로 5m가 살짝 안 되는 높이고, 여기는 이제 특징적으로 요 앞부분에만 호이스트가 걸려 있어요. 자, 호이스트가 이렇게 걸려 있고, 이 호이스트의 활동 범위가 딱 한 스판, 두 스판, 요 딱 두 칸 정도만 왔다 갔다 하게끔 이제 설치를 해 놓은 거고, 나머지는 이제 설치가 안 돼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애초에 건축을 할 때 자기 업종에, 자기 작업 환경에 맞게끔 설계를 했기 때문에 딱 저 정도만 왔다 갔다 하게끔 해 놓은 거죠. 자, 여기도 안에 랩을 짜가지고 이제 적재를 하고 있었고, 여기 뒤편에 이제 또 산이 하나 있는데, 여기 뒤편 부지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정리는 되어 있는 부지더라고요. 이 뒤편 부지도 제 기억으로는 22년 한 3월, 4월경에 이제 매물로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거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편 부지랑은 이렇게 석축으로 해가지고 좀 레벨 차이가 상당히 났었고, 대략적으로 레벨 차이는 그래도 한 5m 정도 이상은 났던 것 같아요. 뒷부지랑 여기 공장 부지랑. 자, 이렇게 제실 건물을 짜놓으니까 뭐 공장 건물이 배가 되는 느낌이죠. 근데 좀 많이 낡았습니다. 이게 이 건물들이 지금 2003년식이었죠 2003년식이니까 지금 공장 건물 지은 지 20년이 넘은 거예요. 20년이.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고 이 물건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마당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최근에 조금 지은 거죠. 최근에 비교적 D동이. 그리고 A동이랑 D동 사이에 이렇게 또 이제 판넬로 창고를 짜가지고, 여기 역시도 이제 이렇게 창고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마다 이 공장은 다 판넬을 짜놔가지고 다 이렇게 공간을 좀 나름대로 잘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장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할 때 이게 뭐 신축이냐 준신축이냐 아니면 10년 15년 이상 넘어가는 구축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감가되는 요소도 있고 하죠. 근데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특징적인 게 뭐였냐면, 지금 A동, B동은 2003년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20년이 됐죠. 그리고 C동은 아까 16년식이었나요? 16년식이었고,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요 건물 있죠. 그 중간년식이었어요. 중간년식.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공장 건물마다 연식도 다르고 노후화가 진행된 정도도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적절하게 감안을 해서 이 공장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3층 이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내부 창고 모습은 봤었고, 이렇게 건물 오른쪽 귀퉁이로 계단을 짜서 올라가는 형태고, 이쪽 한켠에는 이제 화장실이랑 휴게 공간이 살짝 조그맣게 있습니다. 자, 내부 공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건물이 이게 16년식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건물이 막 노후가 많이 됐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내부가 생각보다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2층 공간이고, 이렇게 복도가 펼쳐져 있고, 여기 오른쪽에 약간 탕비실, 그래서 뭐 여기 싱크대랑 이렇게 좀 있고, 약간 뭐 휴게 공간, 이렇게 방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목적으로 짜여진 방이었고, 약간 뭐 구내식당 느낌도 나네요. 이렇게 의자랑 테이블이랑 많은 거 보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내부 사무실이죠. 근데 사무실 여기까지는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들어가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사무실 공간도 나쁘지 않죠. 그렇게 노후화가 된 느낌도 없고 관리가 좀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어지러져 있진 않았어요. 자, 이건 신발장이나 뭐 서랍장 같고, 자, 일단 또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양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히스토리가 이렇게 계단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단 올라갈 때 이제 옆쪽에도 이렇게 보도자료 같은 게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몇 년도에 뭐, 몇 년도에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이 회사가 이뤘던 업적들이 좀 표기가 돼 있었고, 여기 이제 3층 모습인데, 여기 안에도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무슨 뭐 기술에 대한 뭐 인증이나, 여러 가지 뭐 특허나, 여러 가지 진짜, 예, 실용신한 뭐 디자인, 그다음에 자격, 인증 뭐 해가지고, 뭐 한 몇십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막 허접하게 운영하고 막 그런 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탕비실의 모습이고, 그래서 저런 인증서나 뭐 실용신한 특허나 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정말 이분이 공장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진짜 일구신 공장 같았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렇게 경매에 이제 나오긴 됐지만, 뭔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공장을 허투루 만들고 허투루 회사를 운영하진 않았겠구나. 뭔가 되게 진실되게 운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여러 물건들을 가다 보면 약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공장마다의 어떤 느낌, 현장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느낌들. 근데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 운영을 되게 신경 써서 회사를 잘 일구어 오시려고 했던 그런 느낌이 좀 현장에서 많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약간 뭐 사장실에 있는 의자 같은 게 또 있네요. 소파가. 여기가 이제 약간 사장님 방 느낌이더라고요, 보니까. 자, 깔끔하죠? 깔끔하고, 요렇게 이제 사장님들은 책상도 이렇게 넓은 거 쓰시죠? 넓은 것도 붙어 있고, 이렇게 여러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진을 좀 보니까 이렇게 뭐 여기 대표자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 창업주나 대표자 분의 어떤 사진들 그런 게 좀 많이 붙어 있었고, 3층 사장님 방에서 바라본 뷰입니다. 뷰가 나쁘지 않죠. 이렇게 보니까. 안 그래도 이 땅은 지금 요 2차선 국도에서 올라와 있는데 진입로를 따라서 지금 본부지가 더 올라와 있죠. 그 상태에서 또 3층 건물로 올라오니까 뷰가 정말 딱 트여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건물 있죠. 요게 지금 우리가 며칠 전에 같이 살펴봤던 그 가구 공장으로 쓰는 2차선에 접해 있는 사랑의 경매 물건이었죠, 이게. 자, 아무튼 뭐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뷰가 탁 트여 있어가지고 정말 좋았습니다. 여기 멀리 송전탑이 하나 있는데 이 정도 거리는 그냥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 보인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거리는 사실 공장의 어떤 매매나 임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리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저런 거는.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좀 현장 3층까지 지금 건물을 내부를 좀 살펴봤고요. 제가 이날 지금 뭐 무단으로 제가 들어온 게 아니라 여기에서 작업이 진행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작업하고 계신 그 직원분한테 먼저 사전에 허락을 좀 받았습니다. 들어와서 조금 살펴보겠다. 이 경매로 나와 있어서 좀 조용히 한번 보고 금방 가겠다 해가지고 감사하게도 또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물건을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건 3층에서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 이 건물의 옥상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고, 자, 일단 옥상도 좀 잘 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방수 포장 상태라던가 뭐 누수의 흔적이라던가 뭐 사실 뭐 눈으로 본다고 누수가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방수 포장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제 공장 옥상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뭐 이렇게 본다고 뭐 이게 물이 진짜 새는지 뭐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 여기가 이제 공장의 뒤편. 요 새길을 따라서 이제 뒷부지로 올라가는 건데, 요 뒷부지가 제 기억에는 2020년 초반에 이 매물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거래가 됐었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옥상에서 바라본 이 공장의 뷰. 야, 시원시원하죠, 진짜. 탁 트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뭐 이게 안 좋게 보면은 국도에서 좀 멀리 내부도로 타고 멀리 들어와서 있다고 해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뭐든지 이 어두운 면과 좋은 면이 있잖아요. 밝은 면이. 이게 소음이 심하고 분진, 진동 이런 게 심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아예 살짝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여기 지금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제가 있을 때도 철을 막 내리치는 막 땅땅땅땅땅 이런 소리가 계속 나거든요. 그죠? 들리시죠? 이게 현장에서 들으면은 실제로는 더 커요.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작업을 하는 공장이 공장의 밀집 지역에 들어가 있다, 아니면 민가가 많은 지역에 들어가 있다 했을 때는 그 주변에서 이게 상당한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되게 신경이 쓰이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노이로제가 한번 걸려보신 분들은 일부러 약간 살짝 들어오는 입지, 그리고 주변이 빽빽하지 않은 입지,
약간은 좀 느슨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찾아서 일부러 이제 공장을 쓰는 거죠. 그래야 내가 사업을 많이 마음 편히 하니까. 자, 아무튼 상태는 진짜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 연도별로 특허 무슨 디자인 이렇게 보도자료 같은 것도 다 이렇게 게재를 해 놓으시고,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진짜 이 공장을 운영하셨던 분이 진짜 허투루 하지 않았구나, 이게 정성 들여서 진짜 운영을 했었구나 라는 게 좀 느껴졌었고, 이렇게 이런 뭔가 정성이 들어가 있는 물건을 보게 되면 좀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우리가 경매 물건으로 나오게 돼서 이제 경매 임장을 하러 간 거긴 하지만 누군가한테는 되게 소중한 회사고 공장이고 어떤 소중한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현장 방문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게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 약간은 좀 경건한 마음도 들고, 아무튼 좀 마음이 임장하는 거는 좋은 거지만 썩 그렇게 또 이제 가볍지는 않은 거죠. 예, 이렇게 정성 들여서 갖고 오는 공장들을 보게 되면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장 임장할 때는 경매로 나온 물건이긴 하지만 좀 상당히 이제 예우를 해줘야 되겠죠. 예의를 갖춰서 이제 현장도 좀 살펴보고 최대한 쓰고 계신다면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피해를 드리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을 다 살펴봤고, D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잠겨 있어가지고 좀 안타깝게도 내부를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경매 정보지에서 봤던 대로 이제 5톤짜리 호이스트가 좀 걸려 있고, 건물 양쪽 사이드로 이제 적치대라고 해가지고 층을 좀 나눠 놓은 공간이 있었죠. 자, 진입 도로로 조금 나가보면 이게 실제로 이 보강토 공간을 보게 되면 높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높이 있는 부분은 5m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살짝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5m가 좀 넘을 것 같기도 한 느낌이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이 보강토나 옹벽의 높이가 5m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더 높아버리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이제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5m 이상의 높이를 공사를 할 거면은 5m까지 올라가고 이제 소단을 하나 주고 또 이거를 쌓아야 되는데, 실제로 실무에서는 5m까지 다 쌓아버리면은 준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5m가 조금 안 되게끔 안전하게 이제 4점 몇 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강토를 올리고 한 단 들어가고 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5m 넘는 공장들도 허다합니다, 실제로. 그때는 이제 그때만의 또 느슨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오면서 요 보강토 공사해 놓은 게 좀 무너져 내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한두 건씩 나오면서 안전 기준이 강화가 점점 된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 부분은 옛날에는 맞게끔 지어놓은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가까이서 보니까 이게 위험이 상당했습니다. 이 높이가 지금 신축하는 공장들에서는 좀 약간 볼 수 없는 그런 높이 있죠. 더 이제 높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자, 공장을 이렇게 위에서 보더라도,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게 A동, 얘가 B동, 얘가 C동, 얘가 D동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창고 공간식으로 이렇게 쓰고 있었죠. 이제 이 정도 보니까 구조가 정확히 파악이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좀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솔직히 잘 분간이 안 갑니다. 그래서 현장 보시면서 그 다음에 경매 정보지 보시면서 좀 물건을 하나하나씩 구분해서 보면은 이제 정확히 물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 이 주변은 좀 어떻습니까? 이게 밑에 공장들이 조금 있고, 요 뒤편에 숲 건너편에도 조금 있고, 자, 이렇게 보니까 여기 뒤편에도 공장이 듬성듬성 있긴 한데, 이게 우리가 도시와 붙어있는 밀집 지역에서 보이는 그런 풍경은 아니죠. 그래서 장안면 사랑리 자체가 계획관리도 넓게 포진이 되어 있고 하지만 그 계획관리를 다 공장으로 지금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도시에서도 조금 거리가 있고 가까운 고속도로 IC랑도 살짝 거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장 창고에 대한 수요, 이게 이제 상급지에 비해서는 살짝 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장에 대한 밀집도가 조금 낮은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 공장 물건 본부지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자, 뒤편에 뭐가 있습니까? 뒤편에 이렇게 산이 살짝 기역자 형태로 이렇게 이제 우리 물건을 감싸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살짝 이 봉황새가 우리 공장을 지켜주고 품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봉황새가 우리 공장을 지금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우리 본부지, 상당히 입지가 괜찮죠? 뭔가 이렇게 봉황산으로 둘러싸여서 이 외부로부터의 어떤 사업적인 안 좋은 운을, 이 애군을 막아주고 이 들어온 복을 나가지 못하게끔 품어주고 있는 입지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원래 꿈보다 해몽이라고 이렇게 보니까 진짜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아늑한 맛도 느껴지는 것 같고, 요렇게 이제 봉황새 품에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서 소음이 심한 업종이나 진동이 심한 업종이나 이런 거를 마음껏 하더라도 우리 봉황새가 이렇게 지켜주고 있다. 외부의 민원이나 어떤 풍파로부터 이 공장을 지켜주기 때문에 이 공장에서 어떤 그런 정성 어린 어떤 그 물건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이 풍경을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 뒷판에도 진짜 공장이 별로 없죠. 드문드문 이렇게 듬성듬성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계획관리 땅들이 공장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동네가. 자, 우리가 또 사람이 한쪽으로만 이렇게 돌면은 어지럽기 때문에 또 반대편으로 돌아줘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그 코끼리 코 이거 게임하는 거 있죠. 코 잡고 이렇게 뺑뺑 도는 거. 예, 한쪽으로 돌면은 어지럽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돌면서 이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부지 있죠. 여기 부지. 이렇게 아까 진입로가 있었고. 자, 이게 이제 작년 초에, 22년 초에 이제 매물로 나왔었는데, 그때 평당가가 얼마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한번 여기 현장 와가지고 봤었는데, 그때는 컨테이너 무슨 제작하는 업체가 컨테이너 조금 갖다 놓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뭐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 앞에 요 공장들, 신축 공장들도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매물로 나온 지는 지금 몇 개월 됐는데 아직까지는 거래가 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장안면 사랑리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입지가 이제 화성에서는 좀 약간 변방 입지이기 때문에 이런 수요에 대한 어떤 그런 정확한 시장 조사를 잘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게 좀 잘 안 돼가지고 이 물건 자체에 대한 가치평가를 조금 과하게 하시거나 실제 임대가 되고 거래가 될 수 있는 가격보다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첫 단추가 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 동네, 이 입지, 이 위치에서 이런 구조라고 했을 때 이 공장에 합당한 가격이 얼마 정도가 될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시는 게 이 물건의 이제 핵심입니다. 이번 우리 물건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화성시 장안면 사랑리에 나와 있는 공장을 같이 살펴봤고요. 이게 정리를 해보면은 1500평이 넘는 이제 대지 평수를 갖고 있고, 그 중에 이제 200평 이상이 도로였어요. 근데 도로가 이제 한 14% 정도 지분율인데, 뭐 15%를 넘는 수치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10%를 살짝 넘어가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수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야 되고, 건물이 총 4개가 있습니다. A, B, C, D. 근데 A, B, C, D마다 다 승인일이 달라요. 그래서 2003년식이 있고 2016년식이 있고 그 사이에 2012년식인가가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우리가 원래 이제 신축이나 준신축 가격 그리고 구축 공장의 가격이 다 평당가가 감가 매겨지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연식이 혼재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잘 녹여가지고 공장의 평당가를 잘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넓게 봤을 때는 이 위치가 사랑리이기 때문에 공장 착고에 대한 수요가 경기에 되게 민감하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화랑이고 제조업 경기가 정말 좋을 때는 공장이 많은 상급지 밀집 지역에서는 공장이 비싸거나 임대료가 비싸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비어있는 게 없으니까 점점 변방까지 이제 수요가 내려오는데, 만약에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고 제조업 경기가 꺾이게 되면은 이 공장 창고에 대한 수요가 빠지는 게 또 이 지역 먼저, 이런 변방 먼저 또 확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입지적인 특성을 잘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 공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게,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이 주변에 공장 매물들이 있어요. 매매 시세나 임대 시세. 근데 그게 실제로 거래가 되는 금액인지 아니면은 호가인지를 잘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현재 화성시 같은 경우에 토지의 위치가 좋고 공장의 입지가 좋은 물건들은 이 공장 시세밴드 상단에 놓더라도 팔릴 건 다 팔리거든요. 왜냐면 경기가 어렵고 해도 공장을 확장하셔야 되고 또 공장을 더 쓰셔야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급지의 A급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중급지나 하급지로 내려와서 조금 입지나 위치나 이런 게 애매한데 가격도 어중간하게 이제 애매하면 거래가 안 되고 이제 그게 몇 개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매 물건이 위치한 주변에 시세 조사를 하실 때도 이게 실제로 진짜 거래가 가능한 금액인지 아니면은 매도인이 부르고 있는 호가인 건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그 간극, 그거를 잘 캐치를 하셔가지고 이 물건에 대해서 적절하게 가치평가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장은 입지가 어땠어요? 아까 봉황새가 품어주는 어떤 그런 입지였죠. 그래서 이제 봉황새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소음이나 분진, 진동, 이런 어떤 주변의 민원 소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은 이런 봉황새 날개 안쪽으로 들어와서 공장을 쓰기에는 되게 안정적이겠죠. 주변에 민가가 없고 뭐 공장이 밀집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약간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누군가한테는 분명히 장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업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셔가지고 입찰도 잘 하시고 자가 사용으로 받으신다면은 이제 사업을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투자자로서 들어갔다고 해도 임대나 향후에 매도 잘해서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공장, 동네 물건들 같이 살펴보시면서 공장에 대한 가치평가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